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그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이 의사록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예전부터 보면은 기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연기금이 그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코스닥에서는 금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이 보이고요.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건 뭐 좋은 거죠. 그거는 그 뭐 너무나 당연한 섭리죠. 내 투자금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투자금을 빼놓는 거죠. 확실할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이제 베팅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하는 그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어 이제 이런 분위기일수록 사실 가장 확실한 어떤 투자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딱 그 어떤 지표 같은 것을 설정을 한다고 할 때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럼 뭐 무조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 분기 실적의 그 전환점일 때 2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어제까지 지금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 확정 실적을 다 공개를 하고 공시를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나아가 내년 실적이 좋은 종목, 이거를 이 증권사들이 제공해주는 HTS를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제공하는 전체 종목을 다 들여보는 것도 며칠 안 걸려요. 시간, 뭐 저는 낮에 다른 일을 하면서 밤에만 들여다보는 것도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매달려서 한다 그러면은 주말 이틀만 들여다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각자 투자하시는 종목들만 들여다보는 그래서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한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이 회원님들하고 투자하고 있는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실적 기대주로 추천을 해드린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4에서 5% 정도 매수한 직후에,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부터 한 4에서 7% 정도, 한 3에서 7% 정도, 평균 한 5, 6% 정도 수익을 내주다가 오늘 15% 넘게 올랐어요. 왜? 어제 실적 엄청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비중을 약간 저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신 오늘 뭐 그 완전히 진짜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축하를 하고 제게도 축하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쯤 전이고,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상승.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루 미국에서 79% 올랐다가 30% 정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브리핑에 써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법안과 지금 미국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지금 반도체 수급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세제 혜택과 뭐 등등이
겹치면서 지금 엄청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포드 모터라든가 이제 완성차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가 잘 가겠구나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뭐 DN 오토모티브라든가 서현 이화라든가 또 SL 오늘 폭등한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얘네들 고를 때 이제 SL을 저는 샀었고 다른 종목들은 다 잘 갈 때 조금 덜 갔는데 오늘 한 방에 다 뒤집어 버렸죠.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실적 기대 때문에 그래요. 특히 3분기 실적 기대주로 한 달쯤 전에 소개해 드리면서 이거를 3분기 실적 기대주 제가 코스피에서 37종목을 딱 골라서 찍었고 코스닥은 58종목 지금 제 컴퓨터에 깔려 있고요. 이거 파일 통째로 그냥 다 이 트리온스 회원들께 다 드렸는데 그래서 몇 분이 지금 SL을 같이 투자하고 계시고 오늘 저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을 보고 갔고 오늘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분기 실적을 매출액이 조 단위로 끊겨 나오고 와 진짜 음, 앞으로 굉장히 잘 갈 가능성 지금으로부터도 훨씬 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야 이렇게 하루 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실적 하나만 보고 아 그동안에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 갈 때도 그래도 실적이 좋겠지 하고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 보고 이제 골랐던 건데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오늘 하루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LNF가요. 양극재 대장주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LNF가 지금 4%대 5% 정도 올랐죠.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으로 가다가 간신히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라잡는 것보다 LNF에 따라잡힐 것 같은 어, 시총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또 아쉬운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오늘은 그런 기쁨과 아쉬움이 좀 교차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229종목이 올랐고 633종목이 빠졌습니다. 0.67%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57% 빠졌으니까 대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359종목이 오르고 1067종목이 빠져서 0.8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이 0.84% 빠졌으니까 뭐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한 2천억 원어치를 팔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일단 하락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FOMC 회의록의 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상승 반전할지 낙폭을 키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증시는 내일 이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다시 1310원대 뚫었는데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로 그래서 강세로 1320원까지 갈 거라는 기사가 오늘 나와서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투자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관도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걸 알면서 기관이 혼자 사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국제유가는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90불 아래쪽에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에 민감한 업종이 있거든요. 뭐 항공이라든가 항공은 진짜 이 유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하죠. 비행기 한번 띄우는데 기름이 5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는 비용이 두 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티켓을 두 배 가격을 쳐서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항공사들의 이 실적에 영향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항공주나 뭐 조선주나 이런 이제 종목들이 크게 이제
다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또 제조업 분야들 있잖아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조업 분야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에도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FOMC 의사록 공개 앞둔 경계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 소식 등의 영향으로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흐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가 그냥 대본에 나옵니다. 오른 종목이 딱 세 종목, 빨간색이 딱 세 종목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뭐 크게 오르지도 못했어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KB금융 0점대죠. 뭐 0.4%, 0.1%이 정도니까. 대신에 빠진 종목들은 오늘 삼바가 3.76, 기아가 마이너스 4%대, 현대차도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종목이 올랐는데 사실 LNF 하나 올랐다고 봐야 돼요. 오늘 리포트가 너무 좋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죠. 목표 주가 상향하는. LNF를 양극재 대장주로 칭하는 리포트부터 해서 진짜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어느새 2조 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시총 차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의 격차도 LNF가 3조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춤하고 LNF가 이렇게 지금같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굉장히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들 보면은 JYP엔터가 마이너스 3%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셀트리온 제약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메리츠화재 4%대 올랐고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도 많이 올랐고요. 좋은 흐름이었고, 빠진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기아, 현대차, 삼우비, 대우부품, 센트럴모텍, 금호HT, S&T중공업, 두월까지가 마이너스 3%대, 밑에 보시면 현대차 우도 보이고 현대차 EUB도 보이고 좀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을, 이 업종 자체가 안 좋았지만 운수장비 업종 중에 상승 종목을 보면 삼성공조 16%대 이 투자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SL,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L이 장중에 1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5%대로 이제 조금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서현이화도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IT 부품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뭐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BK홀딩스 12%대, 미래나노텍 8%대 올랐는데 사실 LNF 때문에 그렇습니다. 5.21%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세종텔레콤이 거의 상한가 마이너스 29.8%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삼일제약, 신풍제약,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빠진 종목은 파미셀이 5%대 빠졌고 삼바, 오리엔트바이오, 이연제약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셀레믹스가 15%대, 에스텍파마가 9%대 올랐고, 하락한 종목은 BC월드 제약이 마이너스 22%대, 보로노이 마이너스 6%대, 한국 BNC도 마이너스 6%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123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포스코케미칼, 코스닥의 SM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와 서진시스템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기아,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박셀바이오, SM,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넷마블, 한샘, 농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아미코젠, 헬릭스미스, 코미팜, 이베스트 투자증권 순이었습니다. 환율 얘기 오늘 뭐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원달러 환율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당분간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132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는 당분간은 조금 좀 발목을 잡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2월 이후에 처음으로 2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80달러대로 내려왔다는 이제 기사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공, 조선, 뭐 제조업 등등의 그 공장을 돌리고 뭐 그런 종목들에는 아주 좋은 그런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 경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중국의 경기 침체가 한국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빠지면 한국 경제 0.5%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참 이래저래 이거 그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쪽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시장,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시장이니까 우리 시장에도 좋을 리가 없죠. 반도체가 잘 풀려야 됩니다, 수급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약세장에서 잠깐 나오는 랠리냐 아니면은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한 거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아직은 약세장인 상황에서 잠깐의 반등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 분위기가 더 세다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침체 공포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반면에 아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강세장이 새롭게 시작됐다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다 하면서 뭐 제레미 시겔 그 와튼 스쿨 교수의 인터뷰를 CNBC가 소개한 내용을 이제 다시 우리 언론이 받아갖고 썼는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나고 봐야 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이제 아직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라든가 한국은행의 그 빅스텝 우려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아니야, 이거 완전히 뭐 다 돌아섰어, 비중 팍팍 늘려도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늘리되 약간 보수적인 그 스탠스를 잡는 것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하는 것은 좀 걱정되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하는 기사도 이제 나왔는데, 뭐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의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 증권사들이 다들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그런 기사. 그래서 하나증권도 11만 원으로, 삼성증권도 9만 원으로, 다올투자증권도 10만 원으로, 신한금투도 10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보고서가 리포트가 많이 나온 종목, 단연코 에코프로비엠이 8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6군데에서 나왔고요. 하향한 종목들은 보면은 NC소프트 11개, CJ ENM 10개, 한국금융지주 7개, 롯데케미칼, 네이버, 펄어비스, 콘텐츠리, 중앙, 이마트 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 상위 50개 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을 했더니, 코스피의 시총 상위 50개 분석을 했더니 현금 흐름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로 그 해당 기간에 벌어들인 현금의 규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잡혔는데 그게 외상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매출 채권이 많이 잡히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규모로 편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하는 거 좋지만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매출 채권이나 뭐 재고가 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데, 지금 2분기에 우리 시총 52 그룹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나왔고요. 하지만 모든 상장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영업 재개 또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배 늘었고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도 크게 늘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L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2분기에 8,800억 원대였고 영업이익이 423억 원이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23%, 그리고 영업이익은 15%, 그죠? 3분기 보세요. 영업이익이 94%가 느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어제 발표한 실적 볼까요? 매출액이 8,882억 원, 영업이익이 423억 원인데 어제 어떻게 발표했냐면 매출액이 8882가 컨센서스인데 1조 159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423억 원이 아니라 784억 원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확인했다면 사실 오늘 아침에 더 샀어야죠. 왜냐하면 한 2% 정도, 3% 정도 상승 출발해서 한 2% 상승까지 플러스 2% 정도까지 밀렸다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실적을 확인했다면 매수했다면 좋은 흐름, 오늘 당장 뭐 한 17%, 18%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3만 원 정도가 주가가 올라서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수량을 늘렸지만 기관이 거의 15만 주를 덜어내면서 다 팔았어요. 뭐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가 골고루 한 13만 주 정도를 덜어냈죠. 개인이 8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제약은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팔아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고요. 위메이드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7만 원대 무너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개인 매수했지만 기관이 13,000주를 받쳐주면서 특히 사모펀드가 좀 받쳐주면서 12만 원대 코앞에 왔는데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 또 매도, 그리고 기관도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는 구간이어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하락한다는 쪽으로 좀 더 좀 힘을 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는 3일 연속 그대로 25,9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SL 오늘 외국인이요 39만 2천주,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매수량을 기록을 했고 기관도 마찬가지 가장 많은 매수 9만 4천 주, 개인만 48만 주를 덜어냈고 오늘 같은 날은요. 뭐 개인 저도 이제 여기에 뭐 매도한 약간의 매도한 개인 그 물량에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오전에 흐름이 좀 안 좋,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다 안 좋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서현이화, 디엔 오토모티브, SL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삼성공조 몇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와서 좋은 흐름 정도가 아니라 좀 크게 움직였죠. 디엔 오토모티브도 7, 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몇 종목만 가려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 마이너스 0.47% 1,000원이 빠진 21만 1,000원, 헬스케어 0.26% 200원이 빠진 77,200원, 제약 0.12% 100원이 빠진 85,900원, 위메이드 0.43% 300원이 빠진 68,700원,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0.42% 500원이 빠진 11만 8,700원, 강원랜드 0.19% 50원이 오른 25,950원. 강원랜드는 며칠째 시간에가 25,950원, 종가는 25,900원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자, SL은 0.42% 150원이 빠진 35,4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볼까요? 1년치를 보여드리는데요. 어느새 241선 한참 위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5일선도
많이 올라왔죠. 11선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죠. 저는 이 11선과의 이격만 좁히면 다시 저 위에 481선 한 24만 원 정도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은 이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이어서 약간은 좀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가 지금 11선 자리면은 20만 한 3천 원? 그 정도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게 11선도 올라오는 중이니까 20만 원대 한 중후반 요 정도까지 약간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241선 뚫고 올라갔습니다만 급등하는 패턴은 아니고 횡보 또는 약간의 약세로 전환했죠. 그러면서 RSI 과매수 구간을 벗어났어요. 내려왔죠. 그래서 RSI가 일단 과매수 구간을 탈피했기 때문에 11선과 거의 맞다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만 7천 원 정도 그 11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제약은 오히려 11선이 무너졌죠. 아예 그래서 21선에 거의 닿아 있는 상태. 여기서 조금 더 밀릴까? 밀리면은 121선인데요. 글쎄요. 지금 한 8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어디가 바닥일까? 약간 물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과매수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RSI 지표는 60포인트 아래 5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약간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것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약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일단 481선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하고요. 지난번 급등 이후에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주가 반등이 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 일단 481선의 지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보니까 올해 초에 있었던 241선 부근의 지지, 그 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241선 부근의 지지,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에 있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하락세 이런 건 아니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짧게 보면은 노란색 21선 아래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21선이나 이쪽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은 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가격대는 11만 원대 한 11만 3, 4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1선을 뚫는다면, 그렇다면 21선과 61선과 11선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숨에 뚫고 그냥 다시 그 전 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릴 때 만약에 아래쪽 241선 11만 원 방향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비중을 줄이는 거 뭐 그건 좋고요. 다만 21선을 뚫고 61선을 뚫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다시 늘리면 좋겠다.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랜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아래꼬리 길게 달고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했는데 그 하락의 끝이 481선이었어요. 그래서 481선의 지지만 확인되면 지금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오프닝도 그렇고 또 실적의 개선도 그렇고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는 상황은 아닌데다가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L은요.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냥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써버렸어요. 지금 이게 1년치인데 가장 높게 형성이 돼버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때는요. 약간의 그 상승 추세, 그 힘이 조금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간에 빠지고 이런 걸 봐서는 약간 눌릴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약간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종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고 아직도 비중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눌린다고 하면 그렇다면 밑에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도 올라오면서 아까 위메이드 같은 모양이 되면서 이격도 줄이고 나면 역시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3분기에 다시 거의 100%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단숨에 신고가를 딱 써버리면서 거의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 거의 대장주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너무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매수 한 달쯤 전에 저 초록색 60일선에 닿을 때 그때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사실 3, 4월에 480일선에 닿을 때 매수했다면 23,000원, 22,000원이에요. 22,100원까지 빠졌으니까 22,000원대에서 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와 정말 50%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지난달 초 그 저 60일선에 닿았을 때 27,000원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가 오늘 빠졌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눌린다면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가 뭐 혼자 잘 가긴 어려우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163포인트, 나스닥이 105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다우존스가 213,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34.5.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우, 예, 훨씬 더 많이 한 30% 이상 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선물 빠지는 거 봐서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일 우리 시장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행이라기보다는 좀 기대할 만한 건 미국 시장이 출발이 안 좋아도 장중에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그 FOMC 회의록의 내용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떤 금리 인상의 폭이라든가 경기 그 침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아니고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많이 안 섞여 있다면 시장이 다시 긍정적인 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동전의 앞 아니면 뒤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는 아주 나쁘거나 뭐 아주 좋거나 그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연결이 될 거고 뭐 투자자들은 그 이제 미국의 무슨 그 FOMC 회의록을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아도요. 그냥 미국 증시의 시총 상위주 한 2, 30종목만 들여다봐도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정도만 체크를 해도 그 뭐 HTS에서 어느 회사나 다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매파적 발언이 세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다면 한국 증시도 덩달아 크게 빠질 거고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왜 다음 달 FOMC에서 또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